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농업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키가 크고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사과나무를 낮은 높이에서 가지가 옆으로 자라게 하는 수형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재배와 수확이 편해진 것은 물론 생산량과 품질까지 향상돼 미래 스마트 과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팀 정혜님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특별한 형태의 사과나무, 이른바 다축형 평면 수형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과수원의 나무 모양은 한 개의 축으로 자라서 키가 크고 방사형으로 복잡하게 가지를 뻗어 자라는 입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키가 큰 입체형 수형은 넓은 땅이 필요하고 높은 지주시설과 위험한 고가 사다리 작업 그리고 대형 농기계들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제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꽃과 열매를 따주고 봉지를 씌우고 가지를 자르거나 이제 수확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 기계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고강도의 노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이제 사과 다축형 평면 수형 모델의 경우에는 키가 낮고 수폭이 좁은 상태로 여러 개의 축으로 분산해서 평면화하여 기를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수형이 되겠습니다. 축은 여러 개로 나누어 기르기 때문에 마늘 다자를 써서 다축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방금 영상 보니까 원래 사과나무는 좀 가지를 잘라주고 꽃을 좀 딸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네, 따시던데 맞습니다. 네. 지금 다축형 평면 수형 사과나무는 그냥 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 다축형 평면 수형인데 이 용어가 일반인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나무의 이제 원줄기를 먼저 이렇게 수형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제 원줄기를 수평 구조로 옆으로 누워서 이제 길게 기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수평에 누운 줄기 마디마다 이제 새싹이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여러 개로 분산돼서 자라게 됩니다. 이들 중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적당한 위치를 선택해서 기른 가지를 축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원줄기가 수직으로 자라면서 쓰던 물과 양분 등의 에너지를 10개 축으로 분산해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각 축에 10분의 1씩의 이제 분산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기존의 재배 방식은 잎과 줄기가 자라는 영양 생장에서 꽃과 열매를 키우는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일정한 각도로 이제 기울여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입체형 수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지축을 여러 개로 분산하면 가지를 눕히지 않고도 가지 끝에서 만들어지는 옥신과 같은 생장 호르몬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서 생식 생장으로의 전환이 빠르고 많은 과실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키가 낮게 자라고 수직 평면으로 나무 폭을 좁게 기를 수가 있어서 광과 공간 활용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치 어떤 빗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맞습니다. 형태로 나무가 자라던데요. 자, 잠깐 또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입체형이 아니라 얇은 평면형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늘지는 부위가 거의 없이 햇볕이 골고루 나무 아래쪽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광 이용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많고 과실 품질이 좋고 착색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풍이 잘 되어서 농약 사용량도 대폭 절감이 되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병 발생이 적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장점은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수형이라는 것인데요. 키가 낮고 평면화돼 있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요. 작업 동선이 짧고 손쉽습니다. 특히 이제 수확할 때 사다리 작업 등의 이제 수직 이동이 거의 없이 수평으로 걸어 다니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일이 매우 수월하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농업용 로봇이나 첨단 장비 등의 도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광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체형 수형은 나무가 커질수록 안쪽에 그늘진 공간이 늘어나서 광 투과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다축형 평면 수형의 경우에는 이런 죽은 공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잎이 가장 높은 광합성 효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산물이 나무의 굵은 줄기와 무효 공간을 채우는 잎을 만드는 데는 거의 낭비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 아래쪽에 그늘이 많이 지는 입체형 수형에 비교해서 광합성을 비교 측정해 보니 이제 광합성 효율이 평균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고루 햇볕을 많이 받는 만큼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즉 영양분이 많아져서 열매를 키우는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량과 좋은 이제 당도의 과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무가 원래 수직으로 자라는 습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육도 우수하고 관행 대비 2배 이상의 조기 수량 확보가 가능했고요. 나무를 심은 지 3년 만에 재배 면적 1헥타 기준으로 22톤이라는 우리나라의 사과 전국 평균 수량을 넘어서는 조기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나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수확 작업이 편리하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 방식이 편리한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기존의 나무는 성목이 되면 높이가 4m 이상에 달하고 가지가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뻗어나가서 잎이 무성한 가운데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매 위치를 확인해서 수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맛있고 품질이 좋은 과일은 햇볕이 잘 드는 나무 꼭대기에 주로 달리게 되고 먼저 익게 되는데 이제 고소 작업차를 활용하거나 높은 사다리 가장 끝단까지 올라가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예, 다축 수영의 경우에는 거의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위험한 일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확 2주 전에 아래쪽 그늘진 쪽 열매에 착색이 잘 되도록 바닥에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아주거나 잎따기를 해주는 등의 작업 등도 이제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효과가 우수합니다. 지금 우리 이미 국내에서 소형 이제 스마트 무인 방제기라든지 제초 수확 로봇 등의 개발이라든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부피가 큰 입체형 수용에선 적용이 어려웠지만 다축 수용의 경우에는 키가 작고 과일이 평면에 모두 노출돼 있어서 매우 손쉽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최근 몇 년간 태풍도 잦고 폭우도 많아서 낙과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런 다축 수형 사과나무는 낙과 피해가 좀 적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상 빈도 출현이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개화 결실기 저온과 우박 폭우, 고온 피해 등의 이제 각종 재해가 심한 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과실의 피해를 막거나 병 발생이 많아서 낙과 피해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다축형 평면 수용의 모델의 경우에는 약재 방제 효과가 우수해서 올해 사과 농가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탄저병의 경우에 발생이 관행 수용보다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상기후나 어떤 질병 같은 것이 한번 휩쓸고 가면 이제 갑자기 과일이 귀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기상재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배를 관리해왔던 대부분의 과수가 우박, 저온, 비 피해 등에 이제 의해서 품질이 나쁘거나 정상 수확이 어려워서 농가 피해가 심각하고 소비자들 또한 너무 비싼 과일을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게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 위기와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다축형 평면 수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용보다 병해충 예방 효과가 우선 장점이 있고 공간 이용 효율이 높아서 기상재해 대응 시설과 장비들이 투입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시설 도입과 이상 기상에 대한 이제 대응 기술도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동 개폐형 다목적 방조망 시설을 활용하면 새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박 등의 물리적인 피해를 차단할 수가 있고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에 의한 이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 도입 효과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 이제 비 피해라든지 동해 피해 같은 것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축형 평면 수영 이런 과실 나무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잦은 시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런 형태 나무를 어떻게 좀 떠올리게 되신 걸까요? 네. 2010년대부터 저희 과수연구팀은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결국 기존의 키가 큰 입체형 수영에서는 최신의 첨단 융복합 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수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수 시스템 관련 연구자들 간에 유사한 고민들이 있었고 미래형 스마트 과원의 기반이 되는 평면 수영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일명 프루팅 월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과일벽이라는 평면 수영
병의 어떤 구조로 나무 키를 낮춰서 기를 경우에야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비슷한 시기에 사과, 체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호주, 미국 등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배, 복숭아 등 다양한 가종으로 연구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일부 대학과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진행된 바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이축형 수형 등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고 단기 수량성은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입체형으로 결국 키가 큰 수형으로 변화해감에 따라서 스마트 가온으로 활용이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축형 평면 수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가온 종합 플랫폼 구축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서 올해 이제 생산성과 노동력 절감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 과수 농가들은 또 낙과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과일이 비싸져서 먹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다축형 평면 수형 나무가 개발돼서 좀 과수 농가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많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팀 정혜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